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숭이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기해년이 가져다 오는 의미를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기라는 글자가 신한테 미치는 영향을 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는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해 중에 있는 지장간이라는 글자 중에서 간이라는 것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정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원숭이띠한테 해라는 글자 자체가 미치는 신살적인 측면을 따져본 망신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기운이 원숭이띠 신일간한테 기해년에 작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해년을 하기 전에 원숭이띠 신일간의 경우는 무술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무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가져다주는 기운 자체는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성의 기운 자체는 활동력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사람이 활동이 저하됐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물론 인성이 가져다주는 기운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또 자격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썼겠지요. 또한 이 인성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취득을 했던 분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의 기운으로 잘 샀긴 샀겠지만 앞으로 해년, 자년, 충년 이어지는 3년간 어떤 자금으로 인한,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을 빌리거나 다른 데서 융통했을 때 그것에 따른 자금 부담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라는 것 외에도 작용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술이라는 기운 자체가 만나면 힘을 못 쓰는 육신들이 있죠. 바로 을이라는 거랑 병이라는 것이 힘을 정말 못 쓰게 됩니다. 물론 갑이라는 기운도 못 쓰게 되죠. 그런데 신일간한테 을이라는 기운은 나의 자금, 유동 자금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무술년이 자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믿고 투자한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이 났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요. 또 병이라는 기운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내 정기적인 안정적인 소득, 이것이 안정적인 소득인데 직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내가 만약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줄어들면서 경영 악화, 또 내가 그러니까 BEP 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자라는 생활비 같은 경우는 다시 대출을 받아 쓰거나 아니면 돈을 다른 데서 있던 돈을 너무 까먹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유동자금의 부족 현상과 내 사업의 부진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인성이라는 것이 활동력까지 저하되니 장사가 안 되니 몸도 조금 아플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원숭이띠 신일간한테는 아무래도 무술년,
2018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라고 회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나아질래나, 내년엔 좀 어떨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기해년 2019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편이라는 기운이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작년에 어떤 어려웠던 과정들이 어떤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장사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안 될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편의는 늘 그 대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편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인을 보통은 뭐 공부를 한다, 자격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공부나 자격증이나 부동산을 갖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편인 자체가 내가 행동하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몸을 움직이기 전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쪽에서는 내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 해라는 기운 자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해라는 기운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상관이라는 부분과 이 해 중에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것이 정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나는 작년, 재작년에 힘들었던 부분을 뭔가 대안을 모색해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 상관 방향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상관 방향이라 하면 얘는 고부가가치를 말합니다. 또 남과 다른 생각, 또 아이디어, 또 차별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적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어떤 안정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방법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나만의 서비스나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제적 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과 다르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기해년부터 이어지는 3년간은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8년까지는 그래도 저금리 속에서 살기는 힘들었지만 다가올 3년에 비하면 경기는 호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어 장사 잘 됐던 거, 작년, 재작년에 잘 됐던 부분들이 기해년부터는 다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과 다른 생각과 차별화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철저히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나 서비스, 또 그 필수 의식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에서 여러분들이 남과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와 차별화를 이루실 때 기해년은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 보통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를 보는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성한테 얻는 기대. 사실 내가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수식적으로 보면 기대치분의 어떤 실적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현실이 크면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현실은 비슷한데 이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이성에 대해서 눈높이가 올라가고 기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야, 눈이 높다. 이성을 보는 기준이 까다롭다. 그런데 이 정제라는 기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눈높이나 기대치를 바라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안정적 소득의 규모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귀고 있는 이성, 남자들의 연봉이 얼마냐, 현재 재산이 얼마냐,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생각이 상당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과 사귀고자 하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그리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능력보다 여성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또 말 언변도 늘어나고 이상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기해년이 애정운이 좋을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조금 기대치가 높아가는 이유 때문에 애정운의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철저히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또 차별화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 차별화된 생각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를 지향할 때 가령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뭔가 다른 걸 섞거나 방법을 달리해서 결과물이 확 다른 것과 유사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예를 들면 가령 호떡 하나를 만들더라도 만약에 이 안에다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100원 내지 200원쯤 더 받을 때 사람들은 이 호떡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에어컨을 수리하면서 에어컨 청소를 좀 같이 해주거나 에어컨 설치에 따른 어떤 전력상의 전력 같은 걸 한번 체크해주는 다른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차별화된 생각이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취업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과 사업운을 한번 같이 본다면, 취업과 사업은 길이 열리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내 노동을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는 내 일을 통해서 하는 일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가 어떤 조직 내에서 순응하면서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직장이라면 아마도 내년에 내 사업이나 내 장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질 것이고, 새롭게 취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의 운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직장인이냐 신규 취업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기존 취업자는 상당히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지고, 아마도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내 독립의 꿈을 아마 이루고 싶은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 취업자라면 취업도 괜찮고, 내가 낯설의 창업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은 어떤 내 고객을 개인으로 둘 것이냐 조직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 하는데, 개인으로 두는 사람은 상당히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만, 조직을 갖다가 내 주요 고객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적인 거대한 기업이나 정부를 갖다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하되 새로운 신규 시장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운은 단기적인 시험과 장기 시험을 안 나왔을 때, 단기 시험은 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순발력이 좋아지는 시기니 좋습니다만, 장기 시험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원숭이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